자, 이번에는 그 지붕 하단의 그 마감 후레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울었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죠. 지금 여기 바닥에서 요 높이까지가 한 45cm 정도 나옵니다. 45cm 정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금 1차적으로 후레싱으로 먼저 한번 잡아뒀고요. 그리고 고정을 두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이쪽 부분을 절곡을 해서 조금 이렇게 꺾이는 식으로 해서 물끊기를 해서 후레싱을 한 개를 더 접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쪽 부분을 덧방 시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울었는 부분이 결국에는 다 커버가 되고 마감도 깨끗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제 인터박스인데 요렇게 해서 우리가 된조를 요 부분 보이죠? 안쪽에 있는 부분을 된조를 처리를 할 겁니다. 목재로 해서 제가 마감 처리를 할 거예요. 그 후레싱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후레싱이라는 게 사실상 이렇게 마감을 잡을 때 많이 씁니다. 이런 후레싱 자체를. 근데 이 마감을 잡기 위해서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단면 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기존에 있는 된조 부분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감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접어서 한번 물끊기를 해줬죠. 이렇게 저런 부분들을 나중에 보드를 작업을 하면서 이 벽면에 나무를 걸어서 된조를 이 부분에 깔끔하게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 부분을 접어두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내려오는 이 부분이 한 3전 정도 돼요. 3전에서 한 4전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감재를 나무를 하더라도 이제 10mm를 잡으면 되고, 거기서 또 몰딩 마감까지 계산해서는 한 2전 정도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1전 정도의 유도리가 그 접어놨는 요 날개미 부분이 더 내려와야지 마감이 깨끗하게 떨어지는데, 그거 물끊기 자체를 내려오는 걸 2전이라고 만약에 접어놨어요. 이 부분을 2전으로 접게 되면은 다른 후속 마감을 했었을 때 1대1이 됩니다. 결국에는 1대1이 뭐냐면 이 부분하고 이 마감재가 동일선상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붕물이 떨어지면서 이 후레싱을 타고 이 마감을 했는 부분이 만약에 나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무 부분을 커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또 결국에는 이제 습해서 불어 터지게 되고 썩고 이제 하자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마감을 할 때 어떠한 마감재를 쓸 것인지, 그리고 후속 마감을 뭘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후레싱 이 날개미 물끊기 부분을 3전을 빼든 4전을 빼든, 극한다고 또 너무 내려서도 안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후레싱 부분에 또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이런 이제 지금 여기서 멀리서 봤었을 때는 이 후레싱들 물동이 물바지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그죠? 멀리서 봤었을 때는. 근데 요것도 가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음새 부분들이 다 있어요. 왜냐면 한 장이 보통 절곡집에서 이제 3m씩 기준으로 해서 끊어서 나오기 때문에 마감재 자체가 후레싱은 3m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럼 요것도 이제 길게 5m까지도 절곡도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작업을 하기에는 엄청 불편하죠.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3m짜리를 가져가서 수작업을 해서 이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간 입구 쪽에서 표가 최대한 안 날려고 하면은 이쪽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겹치게 되면은 겹친 부분이 이제 표가 덜 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쪽 이음새 부분에서 물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코킹 작업을 하냐면은 요 안에 물바지 안쪽에서 실리콘 한번 놔주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마감도 깨끗하고 물도 안 떨어지고, 그러면 완벽한 마감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감재들 자체가 후레싱들이 원판으로 다 나오는 게 없어요. 이제 사람들이 간혹 헷갈려 하셔가지고 여기 이음새들은 왜 이음새가 생기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이 마감재 공장에서 찍어서 나왔을 때 그 기본적인 그 사이즈가 3m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재도 똑같아요. 목재 같은 경우도 2440, 다루끼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뭐 8자짜리, 12자짜리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루끼가 있는데, 작업하기 편하도록 하려고 하면은 보통 8자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이제 조금 공간이 넓다 그러면 12자짜리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마감재들을 이제 보시면은 길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술자분들이 가위로 철판 가위로 잘라서 이리저리 짜면서 특히 후레싱 같은 경우는 손이 엄청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써야 돼요. 얼마만큼 꼼꼼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음새 부분이 덜 보이게 되고 잘 보이게 되고 이런 그 부분이 표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외부에 스타코 보드 작업을 할 건데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저희가 영상을 또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후레싱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붕의 제일 중요한 부분, 용마루 있는 부분, 제일 최고 상단의 열이 제일 많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내부 열이, 온도 열이, 지붕 열이 결국 이 안쪽에 다 차게 되는데 이 상단 부분 좌우측에는 꼭 공기창을 내주어서 바람이 불면서 이 안에 있는 따뜻한 열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숨구멍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덴조 있는 부분도 이렇게 덴조를 쳤었을 때 공기창을 꼭 내줘야 됩니다. 환기구를 꼭 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